학부 문제 정말 이게 악의적인 감정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학부 문제의 대부분이 악의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소모적인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인간관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쟁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조정관 제도를 좀 운영을 해볼까.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직접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먼저 맡는 것이 저는 그 조정관의 역할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악의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처벌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학생의 안전이 정말 시설적인 부분인가, 심적인 부분인가, 또는 동료 간의 문제인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참 상담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현재 세종에는 의사들 상담을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담 체계를 좀 만들어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분쟁 조정관 안에도 이 상담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전 선생님들한테 변호사의 어떤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변호사님들과 MOU를 좀 맺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 변호사님에게 전화하고, 그 변호사님한테 상담받아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이것이 좀 해결이 안 돼서 소송까지 간다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죠. 저는 마음이 아픈 것이 요즘에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다. 학부모님들은 그러세요. 왜 체험학습 안 가냐고. 근데 저는 선생님들을 그냥 무방비로 내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학생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은 럭비 공유라고 해요. 어디 가서 어떻게 굴러갈지 몰라요.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학생들을 딱 맡겨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한테 소송 문제까지 나간다. 교육청에서 책임져 줘야죠. 언어라는 것은 저는 문화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번역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길도 찾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익숙하게 나와서 하는 언어와 AI로 하는 언어는 조금 간극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즉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왜 많으냐? 한국을 알고 싶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화인데. 그럼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좀 배워서 그들의 사회도 좀 이해해 보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과서 안에도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똑같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언어를 우리 3학년 2학기 때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한테 이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학년 1학기까지는 배우겠죠. 대신 언어가 굉장히 쉽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한 문장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정도 하고 또 반복해서 2시간, 3시간 하고,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언어에 쉽게 접근이 되고 이런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쓰이겠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를 아이들이 언어를 하다 보면 외워지는 단어들, 외워지는 문장들, 상황에 맞게 이거를 잘 쓸 수 있겠다. 그럼 언어가 조금은 쉽게 적용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각자 능력껏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저는 언어 배우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통 3학년, 4학년 때 가서 굉장히 수포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는 정말 AI를 활용한 꾸준한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이게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뭐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체크만 해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저는 AI를 고급화시켜서 해커톤 대회까지는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성인들도 많이 해커톤 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종에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커톤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직은 좀 미흡해서 좀 더 접근이 쉬워야 되지 않겠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계선 아이들이라면 가나 다라를 한 달 내에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산에를 가서 나무를 했다라고 읽어요. 읽기는 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리터러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이게 경계선 아이들이거든요.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가진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운동하는 아이가 있어요. 달리기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도 경계선이 있어요. 5학년이 돼서 책을 읽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책을 읽고 나서 이거를 해석하는데 아직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19살이에요. 좀 있으면 사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 경계선 아이들은 사회를 나가서도 더 어려워요. 왜? 문구가 해석이 안 되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읽으면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사회 안에서부터 이 학생들은 벌써 이제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되고 차별화를 갖게 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경계선 아이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세종의 많은 체육을 하는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영재 체육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요. 근데 세종의 학생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나 어떤 인력상으로도 충분히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을 체육회 소속으로 좀 두고 싶어요. 영재체육을 지금 세종에서는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재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 코치들을 모두 체육회 소속으로 맡겨두고 이 체육회에서 학교로 이렇게 파견하는 이런 파견 제도로 움직여보면 어떨까. 그러면 영재체육은 충분히 세종에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애들이 뛰지 말라 해도 뛰어요. 막 정말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도 끝에서 복도 끝까지 100m 달리기를 할 정도로 뛰어요.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앉아 있어요. 한참 이제 체력이 길러져서 키도 크고 성장도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체육 종목을 선택해서 1년간 4학년이나 5학년이나 6학년 이 3개 학년 중에 한 학년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체육 바우처럼. 나는 수영을 1년간 해볼래.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펜싱을 1년간 해볼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체육 바우처의 목적입니다.